안녕하세요, 언더독입니다. 오전에 제가 땀 좀 흘렸네요, 오랜만에. 칠판도 팔고 마이크도 팔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지금 다 처분하고 있어요. 당근에다 올려서 팔아버리고 있어요. 제가 왜 짐을 처분하느냐, 이 공간을 빼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망한 것 같거든요. 유튜브가 생각보다 더 안 돼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포기 안 하고 계속 할 수도 있겠지만, 포기를 하는 게 안 되는 건 접는 게 더 현명한 듯 합니다. 실제로 월세도 지금 50만 원씩 1년치를 해야 되니까 600만 원인데, 제가 한 달에 유튜브로 수익을 올린 게, 여기서 어떤 활동으로 인해서 수익을 올린 게 한 10 몇만 원밖에 안 돼요. 10만 원이라고 대충 잡고 12달을 계산해 보면 한 120이죠. 그러니까 한 480만 원 정도 마이너스가 난 것 같아요. 1년치가. 뭐 선납을 해놔서 뭐 내는 거는 뭐 미리 내놨으니까 상관없는데, 어쨌든 그렇게 월세도 다 못 냈어요. 뭐 쉽게 보면은 이제 한 2, 3년 했는데 제대로 못 한 거죠. 뭐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실패 원인은, 유튜브의 실패 원인은 주제를 바꾼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자기 개발을 위주로 해서 시청자들을 모았다가 주제를 갑자기 바꿔서 이제 자기 개발을 비판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시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떨어져 나간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실버 버튼을 받을 수 있는 10만 구독자에 거의 다 왔었거든요. 한 9만 8천인가 9만 6천인가에 갔었는데,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8만 6천이에요. 오히려 한 1만 명 이상이 떨어져 나갔어요, 구독자가. 그러다 보니 조회수도 최근 거는 500도 못 넘어요. 뭐 그래도 기분은 좋습니다. 왜냐? 다른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안 그랬으면은, 이거 잘 됐으면 맨날 이것만 해야 되잖아. 이렇게 자기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걸 하면서 내가 못하는 것도 알게 됐고, 내가 뭐가 부족한지, 내가 어떤 방향성을 잘못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었고, 그리고 나를 어떻게 하면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무엇이었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이 경험들을 통해서 한 480만 원 날리면서 얻을 수 있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다 처분하면서 보니까, 뭐 책장은 지금 어떻게 처분을 못하고 있는데, 많은 물건들을 처분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은 물건들로 뭘 할 수 있는지 또 다른 방법을 좀 찾게 되더라고요. 어떤 제한된 공간에서 창의력이 좀 개발되는 것 같아요. 자, 저는 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뭐 유튜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그래도 일단 하는 데까지는 해봐야죠. 뭐 이 공간 없다고 유튜브 못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도 이 공간 없이 했었으니까 뭐할 의지만 있다면 계속 할 수 있겠죠. 뭐 일단은 지금도 영상을 찍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뭔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영상으로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제는 뭐냐면은, 사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안 되거나, 뭐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복된 생활 속에서 과연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지, 이 길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내가 위치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항상 불안하게 됩니다. 뭐 최근 사례만 봐도 비트코인으로 딴 사람들이 버니까 나는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오히려 뒤처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사실 보면 간단해요. 어떤 한 사람이 돈을 벌었다라고 하면 자연적으로 부가 늘어나는 게 아니죠. 밑에 사람 거를 위에다 준 다단계하고 똑같죠. 부가 창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벌었다 해도 내가 거지가 된 게 아니에요. 더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이 생겼어요. 그런 것들을 위안 삼을 수가 있죠. 어쨌든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이런 느낌을 갖죠. 자기 하던 일을 하고 있는데도 뭔가 큰 발전이 없으면은 우울해지기도 해요. 뭐 저도 유튜브 할 때 그랬어요. 구독자가 팍팍팍 늘지 않으면은 우울감이 들어요. 불안하기도 하고. 이 우울증을 어떻게 극복할까? 라는 주제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저는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울증이란 걸 한번 크게 겪으면은 그 뒤에 뭐 재발처럼 좀 쉽게 찾아와요. 그런 데에서 좀 아예 안 오게 할 수는 없겠지만 좀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찾은 것 같아요. 저만의 방법이죠. 제 방법을 들어보시고 좀 어떤 수정을 가한다거나 변형을 해서 좀 슬기롭게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이런 책을 하나 좀 봤어요.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여기 있네요. 자, 이 책에서 방법이 나와요. 당신만의 Y를 찾는 방법. 여기서 이제 실천적인 방법이 나오는데, 그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면은,
스토리를 수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활을 했었고, 내가 어떤 행동을 했었고, 몇 살 때 이런 행동을 했었고,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구체적인 방법은 이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이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원인, 요인을 찾으라는 거였어요. 결국 이거는 행동이 중요하지 생각은 별로 중요치 않다라는 거죠. 내가 무슨 여러 가지 생각들을 동시에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한 가지의 행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몸은 하나고 시간은 계속 흘러가니까 돈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그 것들을 고려해서 결국에 내가 행동한 것,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이유를 찾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울한 이유,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우울하거나 망해서 우울하거나 직장 생활을 그냥 꾸준히 하고 있는데 반복되니까 우울한 거. 자, 결과 분명히 중요해요. 근데 결과도 중요하지만 내가 해 놓은 게 없으니까 다시 0인 것 같으니까 우울한 거예요. 자, 저만 해도 유튜브를 지금 접는다고 하면은 0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팍 박혀요. 그리고 최근에 조회수나 어떤 최근에 수익들을 보면은 지금 10만 원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10만 원 하고 그리고 조회수 500인 거 보면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거나 다른 일을 하고 싶어 하겠죠. 그럴 때 진짜 나한테 도움이 됐던 거, 저한테 도움이 됐던 거는 바로 내가 해 놓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이 그 힘을 더 강하게 발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일기가 아니라 일지, 제 블로그에 보시면은 제가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써놨지만 일지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평소에 할 수 있는 걸로는. 요즘에는 하드나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다 보니까 작업한 결과물들을 내가 저만 해도 어떤 그림이나 밈을 갖다가 인스타에다 올려놓고 온라인에 올렸죠. 그러면은 눈앞에 보이질 않아요. 들어가서 그냥 스크롤 하면은 그냥 쭉쭉 흘러가다 보니까 제가 해놓은 작품이라고 뿌듯한 그 느낌이 좀 적어요. 그런데 오프라인으로 해 놓으면은 이게 쌓여있는 게 당장에 보이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뭔가를 했구나 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헛된 시간을 보내진 않았구나, 0은 아니구나 라는 그런 위안감이 찾아와요. 그래서 저는 오프라인으로 작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이패드로 해서 제가 일기를 쓸 수도 있겠지만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그냥 넘겨야 되니까 이게 축적된 결과물로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일기를 쓴다고 그랬죠. 아이패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매일매일 시간대별로 막 했던 것들을 다 적어요. 거의 안 빠지죠. 지금 주말에는 제가 하는 게 없기 때문에 빼놓긴 하지만 평일에는 거의 다 써요. 이런 것들을 되돌아봤을 때 내가 관심사가 뭐였는지를 알 수 있어요. 유튜브를 하면서 내가 어떤 것에 관심을 향했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많은 철학책들이 독서한 것들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보면 나는 자기계발 유튜브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철학에 관심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글쓰기를 많이 했구나, 그림을 내가 할애를 많이 했구나, 내가 당연히 뭔가를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서 내가 이런 행동을 했다면 게으르거나 회피한 게 아니라 이쪽으로 관심이 많았구나 라는 걸 내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되지 않았다는 거죠. 뭔가를 찾은 거죠. 결과만 내 의도한 대로 나오지 않았을 뿐이에요. 놀지 않았어요. 나는 뭔가가 망하고 다시 시작한다면 이렇게 새 빈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언제 이걸 채우지? 어떻게 하지? 이런 좀 막막함, 불안함, 우울함 이런 것들이 찾아올 거예요. 남들은 이미 이만큼 해놓은 것 같은데 나는 다시 0부터 돌아가야 되니까. 그럴 때 오프라인 작업물들이 나에게 힘을 줄 것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제껏 제가 쌓아뒀던 결과물, 이런 것들을 제가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저는 최근에 글쓰기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글쓰기 패턴을 남들 거를 관찰하지 마세요. 자신의 거를 잘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답이 금방 찾아져요. 내 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저는 산문처럼 보통의 자기계발서처럼 이렇게 줄줄이 쓰다 보면은 너무 이렇게 광범위해지더라고요. 하고 싶은 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초점이 안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 차라리 이렇게 폭이 좁은 메모지를 샀어요. 노트라고도 할 수 있고 메모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 뭐 이 종이는 A4지에다가 비교했을 때 한 요 정도 A5G? A5G하고 좀 비슷하겠네요. 그 정도 사이즈로 해서 폭이 좁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처럼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처럼 글을 쓰고 있습니다. 시 겸 에세이 겸 약간의 뭐 어떤 격언 같은 뭐 하여튼 그런 느낌의 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요즘에 제 블로그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블로그 정말 충실하게 잘 쓰고 있죠. 10개씩 뭐 10개를 약간의 목표로 두기는 하는데 꼭 채울 생각은 없어요. 그냥 좀 게을러질 때는 떠올리지만 이것 때문에 글을 쓴다, 억지로 글을 써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10개를 안 채울 거예요. 일주일에 10개라는 그 숫자를 안 채워도 돼요. 뭐 9개 쓰면 어때? 뭐 10개 쓴다고 뭐 이렇게 하늘에서 떡이 날라오는 것도 아니고 뭐 고객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것 꾸준히만 하면은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 저는 좀 뭔가 다시 한번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유튜브 채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새로운 일에 도전하게 되니 좀 막막하기도 한데 그게 어렵지는 않아요. 제 천성이 그럴 수도 있어요. 아쉬운 감은 좀 있겠죠. 더 잘 됐으면 어땠을까? 근데 아마도 그랬으면은 그 패턴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정말 없는 말들이나 막 이런 것들 그냥 그 굴레 속에 갇힐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미 지난 일은 제가 사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서 상관은 없습니다. 대신에 저는 그동안 언더독을 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잘 됐으면 그 기조를 벗어날 수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96,000대 제가 그렇게 제가 올바르다고 생각한 그 길을 택한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과는 나빴지만 그 결과가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다. 다시 하면 돼요. 어쨌든 오늘 이야기를 정리를 하자면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 이런 일적인 부분이나 내가 뭔가 한 게 없다는 그런 울적함이 들었을 경우에 남들보다 뒤처져 가고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들었을 경우에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작업을 해놓고 일지를 쓰면 크게 불안감이 찾아오지 않거나 아니면 금방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작가 이름이 뭐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작가분이 그런 예시를 들었어요. 항해사와 같다고 생각을 해라. 항해 일지죠. 배가 망망대해에서 육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어떤 이정표가 없는 공간에서 우리의 삶과 똑같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잘 가고 있는지 확인을 하려면 항해사들은 어떤 각도로 어떤 동남풍을 타고 얼마만큼 왔다, 며칠 동안 왔다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 놓음으로써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어느 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이 궤도를 수정하면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저는 일지가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씩 검토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 일기가 아니라 어떤 하루를 지나오면서 감상이나 느낌 이런 것들을 적는 게 아니라 정말 제가 일지라고 한 건 블로그에 자세히 써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시간대별로 있었던 일들을 그냥 기록하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쉬워요.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끝내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빠이빠이.